안녕하세요. 무당 회장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고향을 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설 명절 때는 영상을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무속에서 내린 굿을 받을 때 보통 높은 조상을 받아라, 천신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그 높은 조상과 천신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물론 명패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명패가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말하는 허주, 잡기,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한다면 위조를 해서 위조 지폐가 있고 위조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듯이 이러한 이제 능력은 안 되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구라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오시는 어떠한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과 진짜 제대로 신의 도품을 받아서 오신 조상님들이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그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서류가 진짜지 가짜인지 우리가 뭐 위조 판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조금 고민이 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들면 그게 맞는 거고, 내가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선배 무당들, 뭐 신엄마, 신아빠들이 이렇게 그건 아니야, 다시 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얘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자기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유추해서 대입해서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다시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로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선녀님이 오셨는데 장군님처럼 얘기를 하면 선녀가 아니잖아요. 예. 일단 그거에 대한 판가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나타나는 거죠. 그 특성에 맞게끔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예. 사실상 이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특성들이 내 몸에서 발현이 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 쪽으로는 그러한 특성들도 내 몸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분들을 받아서 모셨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반응이 나와요. 결과론적으로. 예. 점사 손님이 갑자기 예약이 돼서 들어온다든가, 뭐 계속 손님들이 오고 잘 불리고 잘 나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증명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손님이 또 끊기고 갑자기 뭐 일도 다 취소가 되고, 재채기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잘못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럼 다시 받아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확신을 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내 느낌이 지기가 강하게 그분의 성향을 내가 느끼느냐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이분들을 받아서 모셨을 때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현실에서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돼요. 머릿속 생각으로만 계산하고 따지고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생각은 생각을 물고 생각은 생각을 물고 생각은 생각을 물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예. 생각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 몸의 느낌. 내 몸의 느낌이 생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적인 어떠한 결과로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이 착한 일이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고 나한테는 어떠한 득이 되지 않지만
이게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서 나중에 나한테 어떠한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옛말이 있듯이 이러한 신령님들을 모시고 조사님들을 모시고 조사님들을 받는 것도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무당분도 계시겠죠. 예. 우리가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이만큼 올라와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게 막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로서 제가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보고 두 달에 한 번 통장을 보고 세 달에 한 번 통장을 봤어요. 당연히 돈이 모일 리가 없죠. 물론 모이긴 모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의 돈이 빨리 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야, 돈이 이렇게 안 모인다. 이렇게 나름 월급의 반 이상을 내가 적금에 넣는데 돈이 안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그때 해준 말이, 야, 통장을 일단 찢어서 버려라.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말고 일단 다 찢어서 버려라. 예. 그리고 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다시 봐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누나가.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믿고 통장을 정말 없애고 통장을 확인을 안 했어요. 자동이체는 계속 걸어두었지만.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보니까 맨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있던 게 2년 있다 보니까 10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있다 보니까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적립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걸릴 뿐이겠지만 돈은 쌓여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를 바란다고 해가지고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당장 결과가 나오는 어떠한 것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점진적,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고, 나는 그 서서히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으로서 무속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 아침에 영검해지고 손님들이 막 이만큼 늘고 일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극소수예요. 내가 그 극소수에 속할 수도 있지만 속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있고, 일단 저질러라. 일단 해봐라. 그리고 나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려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저 역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저도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내가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몸이 느꼈을 때 난 여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둬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80%가 있다고 하면 50%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또 눈에 밟히면 다시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신령님, 조상님을 찾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아침에 그 조사님들이 다 오시진 않아요. 계속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좀 쉬시고, 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무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의 삶도 이왕이면 우리가 이 현실 베이스 일상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점사를 보거나 구술을 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부적을 그리거나 이럴 때는 무속적인 영역에 내가 속해 있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목이 여기 와 있어요. 막 이렇게 와 있어서 목을 꺾을 줄 몰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무당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는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저는 그게 허주에 든 거고 잡신에 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삶이란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것이고 조사님들이 오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사님들이 온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정확하게 내 느낌이 우선이에요. 내 느낌이 이분이 정말 내 조상님이 오신 것 같고 이분이 어떤 명패를 합의받아서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면 일단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전환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모신 다음에 나머지는 현실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뜬금없이 친가 쪽 할아버지가 다시 오셔가지고 모셨는데 뜬금없이 예약 전화가 들어오고 뜬금없이 일이 잡히고 그러면 잘 모신 거죠. 근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고 막 그러면 아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내가 대화를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내 직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일단 내 직이 예. 내 직이랑 대화를 해.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머릿속 생각이잖아요. 머릿속 생각 끊임없이 나를 바깥으로 생각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몸이랑 대화를 하고 내 직이랑 대화를 한다면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조상님들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유 오셨습니까 조상님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이 누추한 곳에 자손을 도와주러 오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랑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아 자꾸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옛 어르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문을 열고 아유 오셨어요 멀진 않으셨어요 아 뭐 또 이런 걸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했잖아요. 저는 그것 조사님들이 오시는 것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2대가 넘어가면 어떤 조상님들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모실까? 예.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나하고는 연고가 멀지만 먼 지책에 있는 분들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아이고, 오셨습니까? 예. 오시는데 뭐 길은 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 이쪽에 앉으시죠. 앉으셔가지고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면 뭐 다가라도 좀 드릴까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 조사님들이 오시면 오셨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자리가 있는데 이쪽 자리는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저쪽 자리는 어떠세요? 예. 다가를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뭐 작게나마 이제 밥이랑 국을 올려드릴까요? 예.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올려드리고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서 잘 계시고 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받아가지고 흠행하셔가지고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그 기운을 부풀려서 나한테 다시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래. 이 거래라는 뉘앙스가 그냥 뭐 좀 안 좋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거래를 해요. 예. 껌을 살 때도 돈을 주고 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지불하고 어떤 걸 받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고, 내가 돈을 준 만큼 과일과 내 먹을 것을 받는 거고, 우리 조사님하고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 이거 드릴 테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 아, 나 이거는 먹기 싫어. 딴 거 줘. 그럼 딴 거 드리면 되고, 나 이거 드릴 테니까 요거 좀 해서. 야, 이거는 이만큼은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또 협상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이것만 해서.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돈을 줘야 될 때, 미수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나한테 달랑 7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내가 지금 이 70만 원을 다 주고 나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그럼 전화해서 부탁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70만 원밖에 없는데 이 70만 원 다 드리면 제가 돈이 하나도 없다. 먹고 살 것도 없다. 아 정말
이번 달에 50만 원만 받고 20만 원 내가 좀 쓰겠다.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나머지 드리겠다. 그 사람이 그거를 오케이 하면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를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돈을 다 주던가 아니면 다른 협상 방향을 찾던가. 예. 조사님하고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양방향이지. 서로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고받는 게 서로한테 합의가 되느냐 아니면 합의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 성사가 안 되기도 하듯이, 협상이 안 되기도 하듯이, 예. 우리가 기업을 인수할 때도 기업 인수를 할 때 얼마 인수할 건가 협상을 하잖아요. 대기업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거랑 우리 조사님들하고 관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 말만 들어서는 내가 미쳐요. 그렇다고 너무 내 말만 강요를 해서는 이쪽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주고받고 주고받고로 해야 되는 거고, 잽잽 펀치 펀치 이렇게 하듯이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물어볼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물어볼 게 아니라 이것을,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거 하면 어때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내 몸에다가 자꾸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아직 조사님들하고 이제 친분이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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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서로가 알게 돼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눈빛만 본다고 해서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물론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맞춰가다 보면 점점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가 점점 뭘 해야 될지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내가 덜 휘둘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무당이 중심을 잘 잡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항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덜 흔들리고 자신감도 더 생기고 말을 뱉을 때도 좀 더 확신에 찬 말을 뱉을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처음부터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갈 길을 가는 거고, 제가 공부를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었어요. 지금 한 17분 정도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카메라에 적응이 안 돼서 막 여러 가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 조명도 준비를 못 했고, 사러 간다 했는데 이게 빨리 저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추석 때 있는 내려가기 전에 잠깐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갈 생각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뭐 사진 촬영을 하든 아니면 영상 촬영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예, 뭐 준비라고 해봤자 그냥 우리가 일반 제사 때 차리는 음식을 좀 더 간소하게 차리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이미 장을 다 봤어요. 저희 신도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찍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게 무속이랑은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무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행법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높은 조상이든 천신이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삶에서 어떠한 결과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잘 했다면 내 삶이 어떠한 식으로 풀려져 나가는지, 내 삶이 어떠한 결과로 그러한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면 된다. 예. 그리고 삶이라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삶의 궤도가 바뀌는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